사자님, 제사상의 식은 술보다 따뜻한 온기가 있는 이 술이 더 입에 맞으실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산세가 험하고 안개가 잦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유독 창백한 얼굴을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명수라 하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방 밖을 나서는 날보다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명수의 방 안에는 탕약 냄새가 가시질 않았고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는 그에게 닿을 수 없는 먼 세상의 이야기와도 같았습니다. 명수는 기침을 하며 창문을 엽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니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 마디마디가 더욱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안방에서 부모님의 탄식 섞인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명수를 어찌합니까? 스님 말씀이 19을 넘기기 힘들다니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에 아버지는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명수는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몸이 떨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이라. 나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3년뿐이라니. 소년의 눈빛이 두려움을 넘어선 어떤 결의로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창백한 안색, 핏기 없는 입술. 누가 봐도 단명할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꺼져가는 촛불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죽지는 않겠어. 명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운명이 정해진 것이라면 그 운명을 집행하러 오는 자와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는 당돌한 다짐이 소년의 가슴 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명수는 마을 어귀에 늙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지나가는 구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름한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명수의 앞을 지나다 멈칫하였습니다. 스님은 명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꽃봉오리가 피기도 전에 지게 생겼구나. 저승의 장부가 이미 내 이름을 부르고 있거늘. 명수는 놀라지 않고 스님을 올려다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스님,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스님은 명수의 당돌하고 총명한 눈빛에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린 것. 허나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더냐. 저승사자 또한 이승의 법도와 예를 중시하는 존재니라. 스님은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는 지팡이를 짚으며 멀어졌습니다. 그 말은 명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저승사자도 예를 중시한다. 그것은 명수에게 유일한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명수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사서삼경 대신 기이한 민담과 저승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조리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규칙에 얽매여 있는지, 아버지는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미쳐버린 것은 아닌가 걱정했지만 명수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운명이 나를 데리러 온다면 나는 그 운명을 손님처럼 맞이하여 돌려보내리라. 소년의 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수의 19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몸이 약해 칼을 휘두르거나 활을 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마을 어르신들과의 바둑 대결이나 수수께끼 놀이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만큼 비상한 머리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심리를 읽고 상대가 원하게끔 유도하여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화술을 익혔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명수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가장 좋은 술과 고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가 마을로 내려올 때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길목을 파악했습니다. 마을 뒷산,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귀곡고개. 그곳은 사람들도 꺼리는 음산한 곳이었지만 명수는 그곳을 자신의 무대로 정했습니다.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면 마음을 훔쳐야 한다. 명수는 귀곡 고개 한복판에 평상을 펴는 연습을 했습니다.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명수는 수를 따르는 법, 절을 하는 각도, 공손하게 말을 건네는 억양까지 수천 번 연습했습니다. 상대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저승의 사자입니다. 한 번의 말실수나 불경함은 곧장 죽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명수의 방 안에는 빈 술병과 술잔이 가득했고 그는 허공을 향해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목이나 축이고 가시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 대신 기묘한 차분함이 깃들었습니다. 드디어 명수의 19생일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마을의 개들이 이유 없이 지저대기 시작했고 지붕 위에는 불길한 까마귀 떼가 앉아 울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명수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술과 안주가 든 보따리를 맸습니다. 부모님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부모님은 말리고 싶었지만 명수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무언가 하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생과 사의 경계를 넘는 듯 무거웠습니다. 귀곡 고개에 도착하니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평상을 펴고 정성스럽게 술상을 차렸습니다. 맑은 청주 한 병, 잘 구운 고기 산적,
그리고 향이 좋은 과일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안개 속을 응시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멀리서 쇠사슬이 끌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짤그랑 짤그랑.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명수의 본능은 도망치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숲속에 숨으면 못 찾지 않을까? 아니야, 저승사자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 공포감이 그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다리에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나는 영영 쫓기는 짐승처럼 살다 죽을 것이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 안개가 걷히며 검은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키가 장대처럼 크고 칠흑 같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다가오는 존재. 창백한 피부에 검은 입술을 가진 저승사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수의 이름이 적힌 나무 명패명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자의 눈이 명수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사자는 명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길목에 떡하니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인간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길을 막고 있느냐?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땅 밑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명수는 숨이 턱 막혔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누추하지만 술 한 잔 올리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가장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술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사자가 술잔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명수의 목을 칠 것인가. 저승사자는 명수가 내민 술잔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승을 오갔지만 산 사람이 제사상이 아닌 길바닥에서 자신을 대접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내 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것이냐? 사자의 서늘한 물음에 명수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승의 사자님 아니십니까? 제사상의 식은 술보다 따뜻한 온기가 있는 이 술이 더 입에 맞으실 듯하여 준비했습니다. 명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사자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향긋한 청주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승에서는 맡을 수 없는 생생한 삶의 향기였습니다. 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긴 소매를 걷어 올리고 하얀 손을 뻗어 술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숲속에 숨죽였던 벌레들이 다시 울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사자가 술을 한 모금 들이키자 창백했던 그의 볼에 아주 희미한 홍조가 스쳤습니다. 맛이 기가 막히구나. 제사밥에 올라오는 밍밍한 술과는 차원이 달라. 첫 잔이 비워지자 명수는 지체 없이 두 번째 잔을 채웠습니다.
안주도 좀 드시지요. 숯불에 구운 쇠고기입니다. 사자는 경계심을 조금 푼 듯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명수의 계획대로 대화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명수는 단순한 잡혀갈 영혼이 아니라 술친구의 위치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사자의 허리춤에 매달린 명부는 여전히 위압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명수는 자신을 살려달라는 애원 대신 사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영혼을 인도하시느라 얼마나 고되십니까? 사람들은 사자님의 무서움만 알지 그 고충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은 사자의 마음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업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로움. 사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내 놈이 어린 것이 제법 속이 깊구나. 내 3000년을 일했으나 나에게 수고했다 말하며 술을 권한 인간은 내가 처음이다. 사자는 명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살고자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고단함을 이해해주는 듯한 명수의 눈빛에 사자의 마음 깃장이 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맛있는 부위의 고기를 사자의 앞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두 사람, 아니 인간과 저승의 존재 사이에는 기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사자는 각근을 조금 느슨하게 풀었고 명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명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표정은 여전히 겸손하고 진지했습니다. 이제 절반은 왔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저명부다. 명수의 시선은 찰나의 순간마다 사자의 품속에 있는 명부책으로 향했다가 다시 사자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수는 준비해둔 가장 도수가 높은 독주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귀한 약주라 한 잔만 마셔도 천하 시름이 잊힌다 합니다. 사자는 기분이 좋아져 넙죽술을 받았습니다. 좋다, 좋아. 오늘 밤은 달도 밝고 술맛도 좋으니 잠시 쉬었다 간들 염라대왕께서 뭐라 하시겠느냐. 사자의 말투가 점점 어눌해지고 몸동작이 커졌습니다. 명수는 맞장구를 치며 사자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사자는 옛날 이야기까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시대 장군을 데려가던 이야기, 고려 때 콧대 높은 기생을 데려가다 뺨 맞은 이야기 등등. 명수는 배꼽을 잡고 웃는 신용을 하며 사자의 술잔이 비지 않도록 계속 채웠습니다. 사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꼿꼿하던 자세는 흐트러져 평상에 비스듬히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취하다니 천하에 없을 일이 명수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허, 취하는구나. 이승의 술이 이리도 독했던가. 사자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지 껌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사자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졸음이 몰려오는 이 순간 명수는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붓과 먹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 트림 소리와 함께 사자가 평상 위에 털썩 엎드려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조심스럽게 사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자님? 사자님? 대답 대신 우렁찬 콧꼬리 소리만 돌아왔습니다. 명수는 재빨리 그러나 소리 없이 사자의 허리춤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낡고 두꺼운 명부책. 손끝에 닿는 감촉이 서늘하고 불길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빼내어 펼쳤습니다. 달빛에 비추어 명부를 급히 넘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수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찾은 자신의 이름, 이명수.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적힌 두 글자, 19, 19. 오늘 밤이 자신의 끝임을 알리는 숫자가 그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명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내 운명이 고작 이것뿐이었구나 하는 허탈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수는 미리 갈아온 진한 먹물을 붓에 묻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꽉 잡고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십자 위에 획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획은 부드럽게 그어졌고 19는 순식간에 99가 되었습니다. 19살이 99살로 바뀌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명수는 붓을 던지듯 놓고 입으로 호호 불어 먹물을 말렸습니다.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 갑자기 사자가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명수는 화들짝 놀라 명부를 덮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아직 먹물이 번질 수 있었습니다. 번진 자국이 남으면 조작한 것이 들통납니다. 명수는 식은 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입김을 불어 먹물을 말렸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뜨일 기미가 보였습니다. 멀리 마을에서 쳤딱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기호 마이너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닭 울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눈을 번쩍 떴습니다. 헛! 내가 잠이 들었나? 사자가 상체를 일으키는 순간 명수는 잽싸게 명부를 사자의 허리춤 근처에 밀어넣고는 시치미를 뚝 떼며 술병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사자님, 잠깐 조셨습니다. 술이 좀 과하셨나 봅니다. 사자는 몽롱한 눈을 비비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허리춤을 더듬어 명부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명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명수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술에 취해 본분을 잊을 뻔했구나. 이제 갈 시간이 되었다. 사자는 명부를 꺼내어 펼치려 했습니다. 명수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지금 명부를 펼쳐본다면 간 마른 먹물 자국을 들킬지도 모릅니다.
사자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명부책을 확 펼쳤습니다. 새벽 여명이 비추는 책장 위로 이명수 이름 옆에 숫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99. 사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구자를 문질렀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먹물이 검게 묻어나왔습니다. 이놈이 감히. 사자의 고함 소리가 귀곡 고개를 뒤흔들었습니다. 하늘을 속이고 저승의 기록을 조작한 대죄. 사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술과 음식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놈이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로구나. 이승에서의 삶은 이것으로 끝이다. 당장 염라대왕 앞으로 끌고 가 이 괘씸한 죄를 물을 것이다. 사자가 명수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은 무쇠처럼 강했고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명수는 발버둥 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99세까지 살고자 했던 꿈은 새벽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도박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끌려가던 명수는 사자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자님.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뛰어놀고 사랑하고 늙어가는 평범한 삶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 욕심이 눈을 가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대역죄를 범했습니다. 명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자님까지 곤란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디 저를 데려가시고 부모님께는 아들이 편안히 갔다고만 전해 주십시오.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담담하게 최후를 맞이하려는 소년의 모습. 그것은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명수는 바닥에 엎드려 사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룻밤 꿈 같은 술자리였습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기억을 사자님과 함께하여 영광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감사. 죽음을 집행하는 자 앞에서 삶을 정리하는 소년의 태도는 숙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자는 잡고 있던 명수의 멱살을 스르르 놓았습니다. 사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눈빛이 명수의 진심 어린 참회 앞에서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망자를 보았지만 이토록 당돌하면서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자신의 운명 앞에서 비겁하지 않은 인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자의 입안에 아까 마신 술의 향긋한 여운이 감돌았습니다. 저승의 법도에는 받은 것은 반드시 갚는다는 것이 있다. 사자가 침묵을 깨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오늘 너에게 귀한 술과 음식을 대접받았고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는 즐거움을 비쳤다. 저승사자는 이승의 빚을 지고는 돌아갈 수 없는 법. 사자는 명부책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먹물은 어느새 꾸덕꾸덕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붓을 들어 먹물이 번진 부분을 정갈하게 다듬었습니다. 99. 이제는 누가 봐도 원래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내가 본 것은 19가 아니라 99였다. 먹물이 번진 것은 새벽이슬 탓이겠지. 사자는 명부책을 탁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술값은 치렀다. 허나 명심하거라. 이것은 내가 훔친 수명이 아니라 내가 잠시 눈 감아준 덤이다. 명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자는 명수에게서 등을 돌리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내가 붓으로 더한 80년의 세월, 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만약 내가 이 삶을 허투루 쓴다면 나는 언제든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술상도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사자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이전 같은 살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닭 울음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구나. 사자의 몸이 안개처럼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명수를 한번 바라보고는 묘한 미소를 지은 듯 만 듯 한 표정으로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상 위에는 빈 술병만이 덩그러니 남아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사자가 사라진 자리를 향해 오랫동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습니다. 살아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습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19이 아닌 99가지의 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명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밤새 잠 못 이루고 문 앞을 서성이던 부모님이 아들을 발견하고 맨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명수야, 살아있었구나. 우리 명수가 살아 돌아왔어. 어머니는 명수를 끌어안고 통곡했고 아버지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명수는 부모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 안에 웅크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유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덤으로 얻은 삶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타고난 총명함으로 학문에 정진하여 훗날 나라의 큰 인재가 되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수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99번째 생일날 마을 뒷산 귀곡 고개에 올라 낡은 평상 하나를 폈습니다. 그리고 술 한 잔을 따르며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사자님 덕분에 잘 살다 갑니다. 약속대로 허투루 살지는 않았으니
이제 기분 좋게 한 잔 더 하시지요. 산바람이 불어와 그의 하얀 수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 대신 삶을 완성한 자의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명수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저승사자와의 시공을 초월한 우정이 돋보이는 대서사시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9 단명할 운명을 99 장수할 팔자로 바꾼 명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재미있고 신비한 다음 야담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